구독자님 댓글 중에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만한 댓글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2시간 타임트런을 혼자서 했습니다. 달리고 난 후에 뭔가 당이 엄청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달리기 하자마자 영양갱을 먹고 집에 와서 씻고 밥도 충분히 먹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잠은 자지 않았지만 기운이 없어서 3시간 정도 누워 있었고 오늘도 달리기를 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뭔가 너무 피곤하고 달리기 싫다는 느낌? 저는 평소에 1시간 정도 천천히 달리는데 2시간은 아직 무리였나 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꼭 마라톤도 나가보고 싶었는데 저에겐 아직 무리인가 봐요. 오늘 운동도 못 가고 2시간 달린 후에 여파가 너무 커서 그냥 전 꾸준히 1시간만 달려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내일은 꼭 달리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요게 아마 제 기억에는 저번 그 2시간짜리 타임트런 롱런 18번째 타임트런이었죠. 이걸 달리고 나신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보고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2시간 달리기는요. 경험이 많은 러너분들도 달리기에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진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2시간 달린다 이러면은 조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달리거든요.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간단히 물 하나만 들고도 2시간 이상을 거뜬히 달리시기도 하고요. 또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이 2시간 정도를 그냥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오랜 시간 훈련이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분들도 하루아침에 이게 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요. 장거리 혹은 장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달리기하고는 메커니즘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장기 에너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특히 지방을 많이 쓰게 되죠. 근육이라든가 각종 우리 몸의 장기들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 중에서도 이제 2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달리는 거는요, 더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달리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요, 조금 제가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경차부터 소형차, 준중형, 중형, 대형 이렇게 승용차들도 이런 종류가 있고 SUV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체급으로 나뉘게 되고 트럭도 있고 버스 같은 것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자동차라고 해도요. 또 엔진이 이제 몇 리터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미션도 달라지고 각종 부품들도 다 달라지고 아니면 아예 전기를 쓴다든지 이런 차들도 있죠. 또 모양은 같지만은 모양이 같대. 스펙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달라서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것과 적게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능도 천차만별이고 모양도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들이 타고난 몸 혹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몸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런 자동차의 종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체형을 본다면은 저는 트럭까지는 아니고 승합차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체격이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차를 타고 만약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청난 장거리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한 번의 연료로는 그 거리를 달리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전에 물론 빵빵하게 주유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달리는 도중에 계속해서 수시로 주유를 해주거나 아니면 전기차라면 충전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해줘야겠죠. 그것 이외에도 냉각수라든지 엔진오일, 각종 소모품들,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갈아줘야 될 겁니다. 엔진이 쉽게 뜨거워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종종 쉬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중간에 갈아줘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차급마다 그리고 차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또 같은 차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길들였느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도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타고난 몸이 어떤지, 그리고 평소에 훈련 같은 것들 통해서 현재 나의 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웨이트라든지 보강 훈련을 통해서 나의 현재 몸 상태가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평소 또 달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심폐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달리기 능력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등급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급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수준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게 있죠. 몸도 좀 타고난 데다가 훈련까지 열심히 한다면요. 굉장히 어떤 좋은 기반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몸은 타고났지만 훈련을 뭐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등한시했다면은 그냥 그저 그런 기반이 될 겁니다. 몸은 별론데 훈련을 열심히 해뒀다면요. 생각보다 괜찮은 베이스를 가지게 되고, 몸도 별론데 훈련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달리기 좀 힘든 몸이 되겠죠.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는 이 노력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크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크다 정도까지는 안 해요. 물론 이제 이 운동이라는 거, 특히 스포츠 영역으로 넘어가고 기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프로페셔널한 프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치면 엘리트겠죠. 그런데 가면은 타고난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이제 일반적인 러닝을 하신 분들이나 또 마스터즈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후천적인 노력도 진짜 거의 비등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그럼 베이스에 따라서 현재 내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거리를 달리는 전략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아주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평소 장거리를 많이 달린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중간에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급수가 좀 없어도 어느 정도는 힘들지 않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베이스가 아니라면 반대로 그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영양 보급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코스의 공략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페이스 조절도 잘해야 되고, 복장이라든지 뭐 신발, 뭐 자동차를 치면 타이어가 될 겁니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때로는 중간에 의도적으로 걷기를 하신다거나 앉아서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 아니고 글을 남겨주신 주리님께서 평소에 1시간을 달리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평소에 1시간을 달리기를 하신 분이 2시간을 달리셨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리면 피곤하고 힘들고 피곤한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평소에 북한산을 꾸준히 오르시던 분이 계십니다. 북한산이 해발 한 830m 살짝 넘나 그럴 겁니다. 830m 해발인 높이인 북한산을 평소에 꾸준히 오르시던 분이요. 그 2배가 되는 1700m가 되는 설악산 대청봉을 오른다. 그러면 어떨까요? 누구든지 아실 겁니다. 당연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청봉을 오르실 때, 북한산을 꾸준히 오르신 분이 대청봉을 오르실 때는요, 정말 준비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실 겁니다. 정상을 오르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다리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도 내가 대청봉을 올랐다. 이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반대로 대청봉을 꾸준히 오르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대청봉을 오르실 거고, 더 높은 조금 더 높은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더 수월하게 등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자동차가 이제 지구 반바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차가 지구 반바퀴도 돌기 힘든 그런 자동차인데 지구 반바퀴를 도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자동차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겁니다. 방금 제가 들었던 얘기처럼 등산을 하던 산의 2배 혹은 그 이상의 산을 등반하신다면, 평소 하시던 높이의 2배 정도의 산을 등산하신다면 역시나 여러분들은 막 인터넷 검색하시고 옷 같은 것도 막 저 좋은 옷도 찾아보시고 등산화도 바꾸고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단순히 저희가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다양한 훈련도 아마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리를 늘려서 혹은 시간을 늘려서 달릴 때는요,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 나가시는 것도 좋고 보강 운동 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제 주리님께서 2시간 달리기 성공하셨는데 이렇게 타임트론을 통해서 2시간 달리기 성공하시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2시간 달리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달리기 전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경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2시간 달리기 할 때 그 고민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테스트 해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또 한 번 고민하고 개선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점 이제 2시간이나 그 이상 달리기도 힘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이제 훈련하고 또 준비를 잘 하시다 보면요, 더 먼 거리, 더 오랜 시간 동안 달리셔도 충분히 이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계속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